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학원은 주로 스피킹 학원이지 라이팅 학원은 아니기 때문에 라이팅 특강 한다고 했을 때 별로 많이 와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많이 와주셨네요. 네, 감동입니다. 와, 사진 찍어서 우리 그죠? 영원히 남겨야 될 것 같다, 그죠? 라이팅을 이렇게 하러 왔다, 그죠? 네, 좋습니다. 시작해보죠. 예전보다 좀 늦어져가지고 길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짧게 꼭 필요한 얘기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죠? 에세이 라이팅 특강인데요. 토익 스피킹 라이팅 시험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다음에 토플 시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여기에 항상 그 30분짜리 에세이 라이팅이 들어가요, 이게요. 그죠? 토스 시험 같은, 토익 스피킹 라이팅 시험 같은 경우는 스피킹 말고 라이팅 쪽을 보게 되면 그림을 5개 보여주고 단어 2개 주고 이 단어 2개 넣어서 짧은 글 찍게 하라. 이게 5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답변 문제.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메일 답변해라. 2문제 나오고요. 30분짜리 에세이 라이팅이 나간단 말이죠. 알겠죠? 네, 그리고 똑같아요. 또 토플 같은 경우도 그 라이팅이 있는데 거기 이제 30분짜리 에세이 라이팅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알겠죠? 근데 뭐 토플 같은 경우도 이제 120점 만점이긴 한데 거기서 라이팅에서 점수를 잃게 되면 어쨌든 전체 점수 다 내려가기 때문에 원하는 고득점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라이팅에서 점수를 따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이제 토플, 토익, 그 에세이 라이팅을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라이팅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지금 우선 주의하자는 것은 토익, 토플 요거예요. 여러분 토익 시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건 여담인데 70년대 말이죠. 일본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팔아먹는데 딱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영어 문제가 딱 걸렸던 겁니다. 물건을 잘 만드는데 이게 영어가 안 되니까 잘 팔아먹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5대 재벌사가 그때 당시에 5만 불씩 각출해서 25만 불을 만들어서 미국 뉴저지에 있는 ETS에 찾아가서 일본인들이 세계적인 비즈니스맨이 되게 할 수 있는 시험을 만들어달라. 이게 토익 시험이에요. 토익 시험은 미국인들의 기술력과 일본인의 자본력이 만들어낸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그때 70년대는 뭐 일본 경제가 엄청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일본 경제 많이 쓰러지고 우리가 또 많이 또 잡았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그럴지 몰라요. 또 우리가 또 중국에 뺏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토익 시험을 일본에서 보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괜찮은데 우리도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일본에서 시작했던 건데 나중에 가서는 한국이 더 보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토익 시험의 장점도 있지만 뭐 단점이 많은 거 아시죠? 아무리 토익 시험 열심히 해서 점수 받아도 영어는 여전히 못하고 있다는 거. 토익 시험은 똑같은 문제 은행에서 나오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 유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답짓기를 하면은 점수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그냥 맘먹고 한 너댓 건 정도 토익 참고서를 찍어버리면 점수는 그냥 올라와 버립니다. 근데 영어는 여전히 못하고 있죠. 그런 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익 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토익 스피킹 라이팅 시험이 나온 거죠. 그죠? 거기서 이제 에세이 라이팅이 나오게 된 거고 토플 시험 뭔지 아시죠? 유학 가기 위해서는 꼭 이제 이 토플 시험 필요한데요. 미국에서 그 영어 수업을 따라올 수 있니? 라고 하는 그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근데 미국 학교마다 그 뭐랄까 요구하는 그 토플 점수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한테 뭐 사실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 하버드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ETS 아세요? ETS 뉴저지에 있는 사기업이에요. 이게요. 공기업 같죠? 사기업이에요. ETS에서 그 SAT 시험, 미국 그 수능 시험이죠. SAT 시험. 그다음에 그 공무원 시험 같은 거, 그 GRE 시험이라 그래가지고 대학원 시험, 각종 무슨 자격증 시험, 토익 시험까지 몽땅 다 ETS에서 내고 있는 거예요. ETS는 제가 알기로는 뭐 수백 명의 그 석사학위 이상의 그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참신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토익이나 토플 같은 거 이런 시험을 갖다가 이제 대비할 때 우선 당장 학원부터 다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물론 맞습니다만 이 ETS에서 나오는 그 참고 도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알겠죠? 여러분들 책방 가보면은 보통 뭐 이제 뭐 H사라든가 그죠? 이런 데서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토익 토플 책이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이런저런 뭐 참고서 보는 거 좋지만 당연히 그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나오는 그 어피셜 테스트부터 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뭐 토익이든 토플이든 간에 뭐든 간에 말이죠. 그죠? 그 여기 보이죠? 그렇죠? The people who make the test 보이죠? 그 시험을 만드는 사람들이 공식 문제집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당연히 모든 그 참고서를 보기 전에 그 ETS에서 나오고 있는 official 가이드부터 당연히 풀어보는 게 당연한 것이 사실은요. 그죠? 이해한 거죠? 예, 물론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그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그 official 테스트는 아닌 거거든요. 이해한 거죠? 근데 뭐 그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시험 보러 들어가갖고 그러면 안 되지만 시험 문제를 유출시키죠. 그래가지고 많이 걸렸잖아요, 솔직히 그죠? 뭐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그 공식 문제집, 어피셜 가이드부터 먼저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라이팅, 스피킹 시험이든 라이팅 시험이든 네 가지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크라이테리아는 채점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채점 기준. 네 가지인데 왜 크라이테리아즈가 아니에요? 크라이테리아 자체가 복수예요. 단수가 크라이테리아인데 어쨌든 네 가지 채점 기준이 있어요. 스피킹이든 라이팅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language function, appropriateness, coherence, accuracy 이 네 가지에 입각해서 점수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language function이라고 하는 기능성이 뭐냐면 그 글을 쓰든 말을 하든 이걸로 네가 소통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소통 가능하냐는 게 무슨 얘기냐면 너 영어로 누구한테 축하해 줄 수 있어? 영어로 누군가한테 사과할 수 있어? 영어로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니? 이런 걸 그죠? 이걸 축하해봐? Congratulations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사과해봐? I'm sorry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죠? 사과해봐 그럼 우리가 미안해 이러고 끝나나요? 그런 성의 없는 사과를 누가 받아줘? 그렇죠? 사과하는 것은 우리 사과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한테 불가항력적으로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게 미안하게 됐다. 다시는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을게 하는 약속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잘못된 그 서비스 받았다. 그 매니저한테 어떻게 따져볼래? 어떻게 컴플레인 한번 해볼래? 이런 거죠. 근데 실제 이게 바로 그 language function이에요. 기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로 여러분 영어로 뭐 축하도 해주고 사과도 하고 뭐 불평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죠? 광고도 할 수 있어. 뭐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근데 이게 자체가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죠? 적절성이 있어요. 상황에 맞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네가 소비자 입장에서 하는 말과 생산자 입장에서 하는 말이 달라요. 내가 선생으로서 하는 말이 있고 친구로서 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영어에도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coherence, 일관성. 스피킹이든 라이팅이든 어떤 그 태스크가 주어지거든요. 그럼 그 태스크에 맞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 자체를 잘못 이해해요. 문제 자체를 잘못 이해하니까 그냥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겠지? 하고서는 대답하는 거죠. 라이팅이든 스피킹이든. 그럼 당연히 빵점이에요. 왜냐하면 A를 물어봤는데 B를 대답해버리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이 면접 같은 거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 사람이 영어로 질문했어요. 이 질문을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 could you repeat that? 이렇게 하지 마세요. could you repeat that? 하면 같은 소리를 반복해 주잖아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지금 다시 묻는 건데 could you repeat that? 하면 못 알아들은 말을 반복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could you paraphrase it? 그걸 다른 말로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Could you clarify it? 그걸 좀 쉬운 말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꿔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줘야지 알아들을 수 있는 질문을 바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A를 묻는데 B를 대답하게 되는 셈이 돼버려요. 이게 그렇죠? 또 라이팅도 마찬가지. 어떤 이걸 논해라 라고 했는데 하다가 말이 횡설수설 삼천포로 빠진다거나 아이고 삼천포 하면 안 되는구나. 삼천포가 사천으로 편입됐습니다. 삼천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천포 이렇게 하면요, 그죠?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분들이. 죄송합니다. 네. 삼천포가 사천으로 편입됐습니다. 제가 거기서 군생활에서 살고 있죠. 말이 딴 데로 빠져버린다든가, 그죠? 또 각종 스피킹 시험에서도 이 사람이 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 못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준비한 거 하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내가 준비한 건 이건데 이 사람이 저걸 물어보네. 아휴, 이건 대답 못하겠고 그냥 준비한 거라도 말하자. 준비한 거를 쓰자. 그러면 어느 정도 부분 점수라도 주겠지. 아직 말을 안 한 건 아니니까. 이런 생각에, 그죠? 하게 되면 미안하지만 그건 빵점이에요. 물어본 말을 대답해야 되는 거지 다른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일관성을 갖고 쭉 모든 이야기가 한 주제를 모아지는 식으로 일관성을 가져야지 딴 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accuracy 이게 말 뭐예요? 정확성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 솔직히 여기서 물론 우리 학원 출신들, 우리 학원에 중급반 이상 정도를 갖다가 이제 하셨다 하면 어느 정도 구문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의문문, 관계사절, 그렇죠, 수동태, 기타 등등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쓰다가 보면은 수일치 같은 거 틀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단수 복수 이런 거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시제 같은 거 좀 틀리는 거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는 뭐 하나만 딱 틀린 거 이렇게 하지만 라이팅, 스피킹 할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전체적인 소통이 중요한 것이지 꼭 그렇게 막 티끌만한 거, 닛피키하다 그러죠. 막 사소한 거 잡아서 너 요거 틀렸으니까 감점 이렇게 심하게 안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면접 본다든가 했을 때 말하다 보면 솔직히 한국인들도 한국어 하다 보면 실수 좀 하잖아요. 맞춤법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어법에 맞게 어느 정도 자기 구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점수를 주는 것이지 라이팅 스피킹에 있어서 조금 이런 사소한 거 틀렸다 그래서 많이 점수를 까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구문력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이제 영어 구문 만들어서 수일치, 시제, 조동사, 기타 등등 관사 이런 거에서 좀 어느 정도 맞게 써줘야 되는데 이거에서 다 무너지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스피킹 라이팅 시험에서 점수 잃게 되는 거는 70%가 바로 이 accuracy 여기서 점수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앞에 세 개도 중요하지만 이 네 번째 것에서 점수 많이 잃고 있으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제 영어 구문력을 갖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은 ETS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각종 스피킹 라이팅 시험 모든 시험에 있어서 통일성을 갖고 있는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채점 기준이에요. 네 가지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서 맞춰서 항상 연습도 해주고 대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한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라이팅 할 때 말이죠. 기본적으로 지킬 것 좀 지키자. indentation은 뭐예요? 들여쓰기입니다. 알겠죠? 그죠? 단락을 갖다 들여쓰기 하는 건데, 보다시피 단락이 바뀔 때 이렇게, 그죠? 들여쓰기 하고 있죠?
이렇게 들여쓰기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스페이스바 한 개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탭 버튼을 이용해서 좀 충분히 좀 들여쓰기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들여쓰기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한 줄씩을 떼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쪽에 들여쓰기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인덴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들여쓰기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한 줄을 떼든가 이건데 둘 다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한 줄씩 떼면서 여기 또 인덴테이션 또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는 좀 그럴 필요는 없는, 근데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덴테이션 하든가 한 줄 떼기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보통 토익 스피킹 라이팅 시험도 그렇고 토플 시험도 그렇고 30분짜리 에세이스라고 하는데 30분 동안 약 300단어 이상 정도의 에세이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게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들 그 한글 뭐 워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글자를 한 10포인트로 해서 A4 용지 3분의 2 정도를 쓰게 되면 300단어를 넘게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30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사실 딱 막히면 아무 생각 못하고 10분 그냥 훅 지나갑니다. 그럼 20분 동안 이거 어떻게 쓰지? 당황해서 손이 버들버들 떨려요. 그리고 여러분 평소에 이 영타 속도 빠르세요? 미리미리 연습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타 속도가 진짜 엄청 중요하거든요. 알겠죠? 그죠? 평소에도 영타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마다다닥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어지간한 토픽들이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지간한 토픽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50개에서 200개 되는 그런 토픽들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어요. 거기 이제 블루틴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있는데 그 많은 토픽을 다 미리 써보고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유형별로 이렇게 정리하면은 뭐 종류별로 한 10편 정도 써보고 들어가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10편 정도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agree, disagree 유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너는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유형이 있어요. 알겠죠? 그죠? 두 개를 비교해라. 이게 더 좋을까 저게 더 좋을까 이런 비교 유형도 있고요. 그렇죠? 설명 유형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찬반 유형, 비교 유형, 설명 유형, 기타 또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유형별로 한 2장씩 써보면 됩니다. 솔직히. 알겠죠? 잘 안 써죠.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 숙제를 한번 했다가 숙제를 잃어버린 적 있죠? 그러면 억울하지만 숙제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하는 숙제는 속도가 엄청 빨랐었죠. 첫 번째 하는 속보단 두 번째 하는 숙제가 더 빨랐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한번 써봤던 거 다시 쓰는 것이니까. 그렇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리 다 써보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들어가서 그때 생각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미리 다 생각해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뭘 쓸까 하는 것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 뭘 쓸까 하는 걸 들어가서 고민하면 안 돼요. 솔직히. 알겠죠? 많은 그 라이팅 강사들이 많은 라이팅 참고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30분 있다. 딱 태스크를 받으면 5분 동안 브레인스토밍을 해라. 5분 동안 그러니까 뭘 쓸지 생각해보라 이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20분 동안 써라. 그 다음에 나머지 5분 동안 검토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아주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게. 말은 쉽죠. 그렇죠? 오케이? 뭐 라이팅 참고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 라이팅 비법 이러면서 수일치에 유의하라. 시제에 유의하라. 이게 비법이래. 그거 유의해야 되는지 다 알아. 유의하고 싶어도 유의가 안 돼서 그런 건데
그죠? 알고도 틀리거든. 알겠죠? 그죠? 오케이? 아니, 그 말 그대로 말이지. 딱 제목을 받으면 5분 동안 생각하고 20분 동안 쓰고 나머지 5분 동안 검토를 하라고요? 아유, 그게 얼마나 이상적인 얘기냐면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방법 아세요? 일단 오른발을 물 위에 얹어요.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얼른 왼발 얹는 거예요. 왼발이 빠지기 전에 얼른 오른발을 옮깁니다. 그래서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을 얹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얹으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죠. 이 정도로 황당한 얘기예요. 이 정도로 황당한 얘기. 현실은 어때요? 그게 안 돼요. 그렇죠? 5분 동안 브레인스토밍이 안 되고요. 딱 받자마자 막 써야 되는 거예요. 현실은 그래요. 알겠죠? 받자마자 이 토픽, 이 똑같은 토픽을 난 이미 전에 써봤었지. 이 비슷한 유형을 써봤었지. 알겠죠? 그죠? 와르르 쓴 다음에 마지막에 검토할 시간이 2분만이라도 남는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라이팅이에요. 사실 30분 동안 여러분 한글로 쓰라 그래도 그렇게 잘 안 써져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 안 그래요? 한글로 30분 동안 에세이 써라. 30분 동안 A4 용지 한 장 못 채워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 그거. 알겠죠? 알겠죠? 그것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행이나 이런 거 써라. 그게 아니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미리 다 써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얘는 또 뭐니? 언제 뜬 거니? 들여쓰기 해라 그렇죠? 네, 이거고 그죠? 이거 기본 이해다. 그 다음에 라이팅 할 때는 축약형을 쓰지 않아요. 기본인데 축약형 쓰시는 분 계세요. 라이팅 할 때 축약형 쓰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can't 아니고 cannot이 아시겠죠? 또 cannot을 띄어쓰기 하시는 분이 계시고 다른 조동사는 몰라도 cannot은 붙였습니다. cannot 띄어쓰기 하지 않아요. 알겠죠? 예. Don't 가 아니라 do not입니다. I'm not, I am not. I've seen it, I have seen. 알겠죠? 관계사 같은 경우도 목적격 관계사는 보통 생략을 많이 하는데 생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모든 생략을 다 하지 마시고 축약형도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예.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라이팅에선 축약도 좋지 않고 생략도 좋지 않습니다. 생략을 다 하지 않고 축약도 하지 마세요. 알겠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물론 여러분들 라이팅 종류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들이 일기를 쓴다든가 친구한테 편지 쓴다든가 이메일 보낸다든가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또 우리가 우리 학원에서 쓰고 있는 교재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익스플로링 교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전혀 지키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들 포멀 라이팅이 아니라서 그래요. 격식을 갖춘 라이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알겠죠? 그래서 축약형 쓰지 않아요. 아시겠죠? No contractions. 근데 fanboys로 문장을 시작하지 않는다. fanboys로 문장을 시작해. fanboys가 뭐냐? for, and, nor, but, or, yet, so. 이게 fanboys예요. 이게 fanboys인데 fanboys로 문장을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것도 모르고 라이팅 하시더라고요, 이걸. 자, 이 for는 무슨 뭐냐? for. 이 전치사 for가 아닙니다. 이 for는 because의 뜻을 쓰이는 접속사 for예요. 알겠죠? for가 그러니까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을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해한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난 널 사랑하지 않기에 떠나고 싶어. 그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for I don't love you anymore. 그죠? I want to leave. 이렇게 썼다 칩시다. 그렇죠? 오케이? 근데 for가 because의 뜻을 쓰면서 for 뒤에 주어 동사 나올 때는 문장 앞쪽에 붙지 않고 뒤쪽에 붙어요. 그러니까 I want to leave for I don't love you anymore. 그래서 for 뒤쪽에 이해하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영상이 어떻게 찍힐지 모르겠지만 영상 찍고 난 다음에 밑에 자막 깔아줄 거니까 오케이 알겠죠? 선생님 이렇게 안 써주세요. 젠장을 자막 깔을 거기 때문에 알겠죠? 오케이? for가 because의 뜻을 쓰는 접속사일 때 문장 앞에 붙이지 않아요. 알겠죠? 그죠? and나 but 같은 걸로 문장 시작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and나 but은 문장과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는 말로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love you and you love me 이런 문장 쓴다 쳐보세요. 그렇죠? 알겠죠? 그러면 이 I love you and you love me 이것이 그대로 소문자로 쭉 가야 되는 거지. I love you 마침표 찍고 대문자로 and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한 거죠? but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I like you, but you don't like me. 이런 문장 쓴다고 쳐보세요. 그죠? 이것이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말이 있는 건데 새로운 문장을 소개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I like you, but you don't like me 할 때는 소문자로 쭉 연결해줘야 되는 것이지 I like you 마침표 찍고 but을 대문자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해한 거죠? 근데 우리 교재 보면 and나 but으로 시작하는 그런 문제 많은데요. 격식을 갖춘 라이팅이 아닙니다.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포멀 에세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죠?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은 그거 문어체 아니에요. 국어체예요. 알겠죠? nor는 이제 neither, nor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도치구문까지 나가는 건데 neither부터 나와야지 nor부터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고 or나 or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 접속사기 때문에 소문자로 쭉 이어줘야지 or를 대문자로 시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yet도 마찬가지, so도 마찬가지. 알겠죠? 그죠? fanboys로 문장을 시작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냐? 영어에는요, fanboys를 대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fanboys 대용의 말로 하면 돼요, 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for를 because로 해가지고 이제 쓸 때는 because를 쓰면 되는 거지 for를 쓰지 말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죠? because나 since나 둘 다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으로 쓸 수 있어요. 물론 since가 뭐뭐 이래로 이런 뜻으로 쓰기도 하지만 since가 뭐뭐이니까 이런 뜻으로 쓰기도 해요. 알겠죠? 자, 근데 because하고 since가 좀 느낌이 달라요. 자, because는 너만 알고 있는 이유, since는 너도 나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유. 좀 달라요. 알겠죠? 이해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는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바람 쐬러 나갔었지. 이렇게 한다면 because를 쓰는 게 좋아요? since를 쓰는 게 좋아요? 그렇죠. 어제 토요일이었다는 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since it was Saturday yesterday. 알겠죠? We went out for air. 바람 쐬러 좀 나갔었지. 그치?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since는 너도 나도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since 쓰는 거고 because는 주로 이제 내가 나만 알고 있는 이유. 그렇게 쓰면 되겠어요. 알겠죠? therefore 그러므로, thus, hence 그러므로 뭐 그죠? 다 그런 말이고요. but 대신에 however,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있어요. or 이거 대신에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로 대신하게 돼요. fanboys 대신에. 알겠죠? 대신하게 쓰게 됩니다. formal writing에서는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paraphrasing. 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paraphrasing. 아까도 얘기했었죠. 면접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could you repeat that? 하면 못 알아들은 질문을 또 반복해 주니까 could you paraphrase it? 그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꿔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알아듣는 질문을 바꿔 나온다. 아시겠죠? 그죠? could you paraphrase it?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질문을 못 알아듣겠다. could you clarify it? 그걸 좀 쉬운 말로 좀 다시 설명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말할 때는 상관없지만 글 쓸 때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영어에서는요. 알겠죠? 글 쓸 때는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쓴다는 것은 얘는 좀 언어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이 반복될 때는 무조건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 이게 paraphrasing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3,000단어만 알아도 일상 대화 80%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라이팅을 잘하려면 최소한 그 곱절 이상은 아셔야 되죠. 왜냐하면 paraphrasing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단어의 유의어, 비슷한 말들을 2개, 3개씩은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라이팅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스피킹도 더 늘 수밖에 없는 것이, 라이팅 공부하려면은 비슷한 말을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비슷한 말 자꾸 배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스피킹도 도움이 되는 거죠. 알겠죠? 단어 실력도 더 업절이 되는 것이고요. 알겠죠? 맨날 many만 쓰지 말고 a great number of도 쓰고, much만 쓰지 말고 a great amount of도 써보고, various, 다양한 할 때, 그지? a lot of different kinds of도 써보고 말이죠. as, 동시에 일어나는 접속사죠. at the same time도 쓰고, while, 하는 반면에 on the other hand도 써보고 말이죠. 그렇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영어는 진짜 그 paraphrasing이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알겠죠? 그죠? 제가 심지어는 우리 카페에 이런 글도 올려놨는데 어딘지 모르시죠? 그죠? 라이팅의 시작, paraphrasing이란 이렇게 해서, 그죠? 글을 써놨는데, 그죠? 우리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패러프레이징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설명해주고 있고, 여기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명연설문 하나를 싹 번역도 해놓고 패러프레이징 고리까지 다 찾아놨는데요. 뭐 해놨느냐? 네. truman 대통령의 연설, 1950년 7월 19일 날 있었었던 truman 대통령의 연설, 이 명문인데 이걸 그대로 제가 몽땅 다 번역도 하고 이 안에서 벌어졌던 패러프레이징을 싹 다 찾아놨어요. 오케이? 1950년이 언제죠? 우리 6.25 전쟁 터졌던 해죠, 그죠? 6.25 전쟁이 터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풍전등화였을 때 트루먼 대통령은 7월 19일 날 국회에서 한국에 파병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에 파병해야 합니다. 이게 들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국회에서 꺾이면, 이 연설이 꺾이면 우리의 원조가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김일성이가 우리 쳐들어왔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도와달라 SOS를 쳤고 거기에 트루먼 대통령이 응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죠? 오케이? 여기서 번역도 다 해놨죠, 그렇죠? 다 해놨는데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쭉 명연설문인데, 그래서 한국에 왜 파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막 설득하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연설문이에요. 알겠죠, 그죠? 거기 이제 여기 어떤 패러프레이징이 들어갔는가를 제가 밑에다가 싹 차려놨어요. 자, 패러프레이징 연결고리 찾으셨나요? 자, 정답 공개합니다. 막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막 바꾸고 있어. 보이죠, 그죠? 그죠? 막 바꾸고 있어. 이 연설문 안에서도 엄청난 패러프레이징이 막 바뀌는 거야. 알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언뜻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벌써 20가지의 패러프레이징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쓰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30분짜리 에세이이기 때문에 이런 명연설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30분짜리 에세이이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이 많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에 유의어, 비슷한 말들을 좀 알아놓으면 좀 좋겠습니다. 더 좋은 것은 그 비슷한 말이 어떻게 어감이 다른지 그것도 알아놓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 thesaurus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thesaurus? thesaurus라고 했더니 무슨 공룡 이름인가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닙니다. thesaurus는 유의어 사전입니다. 유의어 사전. 유의어 사전 중에는 로제, 이게 상당히 제가 권하는 사전이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글로 밥벌이 하는 놈들은 다 이 유효사전 옆에다가 놓고서 글 쓰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유효사전을 여러분들은 아직 쓰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단어를 찾으면 비슷한 말이 쫙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비슷한 말이 나와 있긴 하지만 각각 비슷한 말이 어떻게 어감이 다른지 아직 간파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예, 그러려면은 그 단어 하나하나 다 구글링 해가지고 상황까지 다 쳐다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이구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는 영어로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배우면 되죠. 예, 여러분 여기 온 이유는 뭐예요? 내가 30년 동안 영어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 시간 세이브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 솔직히. 그죠? 예, 그래서 내가 30년 동안 영어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30년 또 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그지? 비효율적이잖아. 그렇죠? 내가 30년 동안 영어 공부했으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10년 정도는 세이브 해야지 그래도 여기 온 보람이 있지. 그죠? 10년 이상 세이브 한다고 난 보는데? 그죠? 우리 학원 졸업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어지간한 영어문학과 학부 대학원 나온 것보다 더 깊이 있는 영어 배우게 되죠. 솔직히. 진짜로. 영어 자체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고급반 학생들은 다 이해할걸요? 그렇죠? 고마워요. 네. 근데 이 시스러스는 유효사전이에요. 유효 있고 반유효도 있고 그래요. 알겠죠? 그죠? 참고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여러분 이거 사전 사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있죠? 그죠? 아니면 또 이렇게 그 사전 기능 여러 가지 들어가서 유효 검색하면 나오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유효 사전을 사라 이건 아니고 유효 사전이 있다. 유효 사전은 시스러스라고 한다. 이것이고 나는 영어 진짜 전문가적으로 할 거야 하면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냥 여러분들한테는 영영사전이 제일 좋다. 제가 권하고 있는 영영사전 2개 아시죠? 네, 컬린스 커비드 시리즈하고 롱맨스 두 가지를 가장 영영사전 중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컬린스 커비드나 롱맨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딱 요 정도. Learner's Dictionary 한 요 정도. 너무 큰 거 안 돼요. Advanced 안 돼요. 이런 거. 그다음에 Contemporary 이런 정도 권하고 영영사전입니다. 두 가지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영문 라이팅 하려면 당연히 영어 사전을 찾는 거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유효를 자꾸 찾아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영문 라이팅도 늘지만 영어 깊이가 굉장히 깊어져요. 사실은요. 알겠죠? 네, 그래서 유효까지도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라이팅 하려면 패러프레이징 해야 되기 때문에 유효를 알고 있어야 되고 미국에서 원어민들조차도 글을 쓸 때는 이 시스러스를 참고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원어민들조차도 이걸 참고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네가 뭔데 한국인으로서 그죠? 외국인인데 그렇지? 더 봐야죠. 알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신 거죠? 자, repetition, 반복. 여러분들 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의 미학이에요. 반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수업할 때도 이건 중요해요 할 때는 한 번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자, 3번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라이팅 할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 지구 나이가 45억 년 됐대요. 근데 지난 45억 년 동안 변치 않는 사실이 있어요. 뭘 좀 배우려 그러면 뭐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 그것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알겠죠? 영어뿐만이 아니라 뭘 배우든 간에 나 이거 정말 잘 배우고 싶어 한다면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 이상이 없다. 알겠죠? 그죠?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세이브해 준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뭘 배운다 할 때 혼자서 끙끙 앓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어 공부할 때도 사실 자기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영어 공부하는 사람처럼 혼자서 각종 영어책을 쌓아놓고 이 영어책을 내가 집대성해야지. 네가 칸트냐? 너 말고도 영어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가서 물어볼 생각을 해야지. 알겠죠?
저도 젊었을 때 영어 잘한다는 사람 다 찾아다닌 거예요. 제가. 오케이? 나 혼자 잘하게 된 게 아니야. 영어 잘하는 사람, 그죠? 다 찾아다닌 거야, 사실은. 그렇게 배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당연히 잘하는 사람,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뭐든 공부하든 열심히 공부하는 건 기본이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전에 잘하는 사람을 찾는 거, 진짜 잘하는 사람을 찾는 거, 진짜 그 분야의 명인을 찾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그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해한 거죠? 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직접 물어봐. 알겠죠? 직접 물어봐. 알겠죠? 제발 만나달라고, 그렇죠? 애걸복걸 해야 된다고. 내가 그 배우고자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죠? 네. 네가 열심히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줘요. 간이나 볼라 그러면 나 시간 없다고 하지만 이 자식 진짜구나 이거. 얘 진심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줍니다. 알겠죠? 오케이, 가르쳐 줘요. 근데 그 명인을 찾아서 배워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배우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그 사람이 남긴 명절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로 찾을 길이에요. 알겠죠? 제가 영어 공부 한참 할 때도 이건 세계인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명저인데 내 영어 전문가들 내가 모두가 다 인정하는 책을 딴 사람 다 읽었는데 나만 못 읽었다고? 이거 어떻게 용납합니까?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읽어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물어보기. 두 번째는 책으로 보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통 방법은 직접 대면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화하는 게 제일 좋은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왜요? 대화를 하게 되면 시선도 보고 표정도 보고 제스처, 어조까지 들리고 말이죠. 그렇죠? 그죠? 이 분위기 이거 다 몽땅 들어와요. 사실 여러분들이 스피킹 배운다고 하지만 스피킹은 말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게 포괄적으로 들어오는 정보거든요. 이게 엄청난 정보라고요.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말하다가 좀 표정이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바로 다시 얘기해 주고요. 그렇죠? 말하다가 궁금하면 바로 다시 되물을 수 있고, 그죠? 죄송합니다. 뭐 이해 못했어요.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직접적인 그 대면 소통이 빠르고 효율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이상 따라갈 수 없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글은 어떻죠? 글은 여러분이 글을 읽다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 그럼 출판사에 전화 걸어서 그 암흑의 저자 좀 바꿔주세요. 아, 저자세요? 아, 제가 당신이 쓴 책을 읽었는데 몇 페이지 무슨 챕터 거기 몇 페이지 있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이걸 좀 제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자 전화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도로 쓰신 말씀이시죠? 라고 이렇게 질문해 본 적 있냐? 나 딱 한 번 있다. 내 평생 동안 직접 출판사에 전화 걸어. 저자 전화번호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직접 물어봐. 오케이? 평생 딱 한 번 있어요. 보통은 여러분들 읽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다시 읽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걸 읽는 걸 포기하지. 대면하고 있으면, 그죠? 딴 생각하면 어디 딴 생각해? 바로 들어오고, 그렇죠? 이해했어? 아니, 이해 못한 것 같은데 바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 책을 쓴 저자들은 독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해한 거죠? 얘가 읽다가 재미없고 읽다가 이해 안 가면 그만 읽으면 그만이지 저자가 얘를 갖다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한 거죠? 그죠? 내 말을 오해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는 표정까지 다 살펴가면서 막 심어줄 수 있지만 내 글을 이 독자가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는데도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항상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30분짜리 에세이 라이팅 한다고 하지만 이 30분짜리 에세이 라이팅은
사실 네가 하고자 하는 말 한마디를 다시 말하고 되풀이하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요. 무슨 말을 하지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두세 가지 문장밖에 없어. 두세 가지 문장이면요, 이걸로 충분히 300단어 내외의 30분 에세이를 만들어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피킹 할 때처럼 한마디 딱 하고 알아들었지?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 의견은 이것입니다. 근데 이해 못했을 수도 있죠, 독자가. 그렇죠?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 that is to say, 즉, 이런 얘기예요. 이건 말할 때도 많이 써. 말하다가, that is to say, 즉, to put it another way, 달리 말하면, 뭐 이런 뜻이야. 알겠죠? 자기가 말해주고, 그 말 다시 말해서, 이렇다는 말입니다라고 그 말 돌려서 또 말해준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죠? 그죠? 예,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똑같은 말을 하는 건데, 똑같은 말을 먼저 한번 해주고, 다시 돌려서 말해주고, 예시를 들어서 말해주고, 근거를 들어서 말해주고, 또 요약해서 말해주고, 또 풀어서 말해주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한 거죠? 사실은 30분 동안 300자 내외의 에세이를 쓰라고 하는 건데, 사실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죠?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말을 갖다가 말을 하고, 다시 말하고, 돌려 말하고, 예시를 들어서 말하고, 근거를 들어서 말하고, 요약해서 말하고, 다시 풀어서 말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라이팅 할 때 기본적인 걸.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독자들은 이해하다 말 수가 있고요, 재미없으면 그만 읽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하는 반복의 미학, 이것이 라이팅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만에 하나 혹시라도 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 혹시라도 오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2중, 3중, 4중, 5중의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 놨지? 이게 라이팅인 거예요. 얼마나 친절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휘자가 어떤 음악을 지휘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관객들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 갖가지 상상을 한대요. 와, 이 음악은 파도 소리와 같군. 이 음악은 천둥 소리 같아. 이 음악은 너무 포근한 이불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오케이? 근데 관객 100명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은 지휘자가 미리 짜놓은 선에서 일어나는 거지, 지휘자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감동을 느끼지 못한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100명의 어디언스가 이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들을 때 네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미리 지휘자가 미리 설계해 놓은 감정이지, 네가 생뚱맞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휘자는 100명의 마음을 미리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이 음악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이 얼마나 풍부하겠어, 이 지휘자가. 맞죠? 맞죠? 자, 근데 글을 쓴다는 놈들이 대충 말하고 네가 알아서 들어. 이거는 글 쓰는 이의 자세가 아니야. 알겠죠? 절반만 표현할 테니까 나머지 절반 네가 알아서 들어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2중, 3중. 그래서 영어는, 영어 라이팅은 다 반복의 미학이야.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셔야 돼. 알겠죠? 그죠? 반복하자.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죠? 자, 서론 한 단락, 본론 두 단락, 결론 한 단락. 이렇게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오케이? 알겠죠? 차근차근 갈게. 지금은 우선 우리가 300단어 에세이를 쓰는 것이 목적이니까 말이죠. 그렇죠? 오케이? 예. 가장 효율적으로 가는 건 이거예요. 서론 한 단락, 본론 두 단락, 결론 한 단락. 이렇게 해서 300단어를 맞추면 돼요. 알겠죠? 그죠? 예. 근데 본론 세 단락 쓰는 거는 정말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죠?
타이핑 속도 되게 빠른 거고요. 그렇죠? 근데 본론을 3단락 쓰면은 시간에 쫓겨서 각 단락이 부실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본론을 1단락만 쓸 수는 없어요. 알겠죠? 본론을 1단락만 쓴다는 것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본론은 내 주장을 서포팅 해주는 그 장치들이에요. 내 주장이 왜 옳은가에 대해서 서포팅 해주는 장치들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근데 내 주장을 서포팅 하는 게 1단락밖에 없다고? 그거는 부실한 에세이가 되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 주장, 이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에 맞게 에디슨도 이런 말을 했었고 어떤 신문에도 이런 말이 나왔었어. 이런 속담도 있잖아. 이렇게 해서 막 내 주장을 서포트 해주는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내 주장이 맞다고 얘가 그랬어. 끝이야. 그걸 누가 믿나 그랬다가 그렇죠? 이해 가요? 본론이라고 하는 건 네 주장을 서포트 해주는 근거들인데 그렇죠? 알겠죠? 본론이 1단락이면 너무 부실한 것이고 양심이 없는 거예요. 본론이 3단락 쓰면 좋겠지만 본론 3단락 쓰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본론 3단락 쓰기에는 어때요? 각 단락이 부실해져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31단락, 본론 2단락, 결론 1단락 이렇게 마무리하자. 알겠죠? 그래서 좀 튼실한 본론 2단락을 만들자. 이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알겠죠? 영어는 서론, 본론, 결론 뭐가 제일 중요하지? 서론이 중요해요. 서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난 영어 2점이 좀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영어 2점이 마음에 들어. 알겠죠? 그죠? 오케이? 영어는 문장 자체가 중요한 거 제일 앞에 나와요. 누가 뭐뭐 했다 이게 먼저 나오고 나머지 다 뒤에 나오죠. 그렇죠? 그죠? 알겠죠? 한국어는 어때? 한국어는 뭐뭐가 했는데 뭐뭐 해서 결국 뭐뭐 했어. 그렇죠?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조선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런 말 하는데 그렇죠? 영어는 문장 자체가 누가 뭐뭐 했다 안 했다가 제일 문두에 나온단 말이죠. 나머지 꾸며주는 말은 저 뒤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길면 길수록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영어는 문장 자체가 제일 앞대가리가 중요하고요. 그렇죠? 에세이 라이팅도 서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서론에 자기 의견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요? 결론은 아까 얘기했죠? 결론은 서론에 대한 반복일 뿐인 거야. 이해한 거죠? 그걸 한 번 더 강조해주는 반복일 뿐인 거야. 근데 우리나라 에세이는 어때요? 서론 아무리 읽어봐도 네 생각을 알 수가 없대. 결론까지 마저 읽어봐야지만 알 수가 있다. 그렇죠?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신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헤드라인이죠. 헤드라인 바로 밑에 소제목이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론이 중요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안 중요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안 중요해지는 겁니다. 레즈메 이력서 쓸 때도 어때요? 이력서 쓸 때도 제일 위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력서 쓸 때 제일 위에는 네 연락처 들어가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력서 보고선 얘 누구지?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위에 있어야 돼. 알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경력이 제일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력서 쓸 때도. 근데 우리나라는 이력서 제일 위에 초등학교 나와. 네가 무슨 초등학교 나왔는지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영문 에세이는 가장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경력이 제일 위에 나오고 점점점 과거로 내려가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최근 경력 보려면 한 장 뒤 넘겨야 돼.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유튜브 만드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렇죠? 제 유튜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제일 첫 박에 결론 나버립니다. 첫 박에 그냥 자 where는 입다가 아니고 마모라는 뜻이죠. 하고 딱 끝나는 거죠. 정 시간이 없으면 앞에 그것만 들어라. 이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유튜브스럽지 않은 일인지 아세요? 유튜브는 8분 이상을 네가 봐야 돼요. 알아요? 8분 이상을 네가 봐야지만 그 시청 시간이 거기 누적에 잡히고요. 알겠죠?
알겠죠? 그게 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앞에 잠깐 보고 빠져나가 버리면 그게 돈으로 연결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길이를 감당해 줘야지 거기 중간 광고가 붙기 시작해요.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는 건데, 그렇지? 그죠? 그래서 보통 대한민국의 모든 유튜버들이 시작하면 앞에 쌀데기 없는 얘기만 하다가, 그렇죠? 그죠? 나중에 가서 중요한 얘기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죠? 중요한 얘기는 8분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한다고. 왜? 거기까지 광고를 팔아야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수익으로 연결되려면 결론을 뒤에 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영어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죠? 첫 박에 결론 나와야 돼요. 첫 박에. 이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알겠죠? 예. 31달락에 자기 의견이 딱 들어가야 돼. 알겠죠? 자, 근데 앞에 제가 후크가 뭐죠? 갈고리죠. 그죠? 이런 얘기 하기 좀 뭐하지만 우리가 창녀를 뭐라 그래요? 후커라고 합니다. 갈고리 갖고 있다가 오빠 놀다가 갈고리질 한다 그래서 후커라고 하죠. 좋은 말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후크. 피터팬도 후크 선장이 있죠? 예. 이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에세이 라이팅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죠? 후크는 뭐죠? 어떻게 하면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이거예요. 알겠죠? 첫 박에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서 그 관심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건데 이거잖아요. 그렇죠? 첫 박에 어떻게 하면 이걸 끌 수 있을까? 이게 후크예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토익 스피킹 라이팅 시험이라든가 토플 시험 같은 경우는 이 후크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후크를 넣지 않아도 채점관은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 걔네들은 돈 받고 여러분들 라이팅을 채점해야만 하는 애들이에요. 알겠죠? 그죠? 그게 재미없고 지루해도 그게 쟤네 직업이니까 끝까지 읽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크를 넣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는 300단의 에세이는 후크를 넣을 필요 없다. 알겠죠? 하지만 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 라이팅 아니고 다른 라이팅 한다? 후크를 넣어야 돼요. 프레젠테이션 하든가, 그죠? 뭐 하든가, 알겠죠? 후크를 넣어야 돼요. 알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관객들의 관심을 확 끌어버릴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죠? 오케이? 그럼 후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질문이 가장 좋아. 알겠죠? 그죠? Have you ever heard of 빵빵빵? 그죠? 그죠? 뭐뭐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시작한다든가. 그죠? What is the most efficient way to learn something? 뭔가를 배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뭘까요? 그죠? 오케이? 확 관심 끌게 하는 거죠. 그죠? Have you ever wondered why 뭐뭐뭐? 그죠? 왜 뭐뭐인지 의아해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한다든가. 그랬죠? What would you do if 뒤에 주어 과거 동사.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건데. 그죠? 오케이? 내일이 이 종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신 뭐 하겠어요? 그죠? 과거 시절 써서. 그죠? What would you do if tomorrow is the last day of the world? 내일이 인류 마지막 날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신은 오늘 뭐 하겠어요? 뭐 이런 식 관심을 끌은 이런 식의 질문을 탁 던지는 겁니다. 알겠죠? 아까 우리 프레젠테이션 했었던 웨리도, 그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예, 그죠? 이렇게 질문 먼저 가는 거야. 알겠죠? 그죠? 이렇게 질문해서. 알겠죠? 그걸 잘해야 돼요. 알겠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라이팅 수업 들었었는데, 라이팅 숙제 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영문 라이팅 세 페이지 써서 내는 건데, 난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 어떤 후크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면 내 교수님이 내 글을 끝까지 읽어보게 만들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 이력서를 쓰건 프레젠테이션하건 마찬가지야. 알겠죠? 어떻게 하면 처음에 관심을 끌어서 이 시선을 딴 데 못 돌리게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하지. 여러분들, 우리 보는 시험은 그 채점관들이 읽을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그렇죠? 그죠? 여러분, 교수들이 여러분 숙제를 끝까지 다 읽어보는 줄 알아? 이놈 잘 썼다 하는 거만 끝까지 읽어보고 나머지는 읽다 말아버려. 읽다 말고 D학점 이런단 말이야. 그 열심히 읽어줄 것 같니? 천만에. 알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후크를 줘서 어떻게 하면 계속 관심이 벗어나려고 그럴 때 재밌는 얘기, 관심 벗어나려고 그럴 때 재밌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마침표 찍을 때까지 어떻게 다 읽게 만들까? 이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근데 제가 그 숙제 냈는데, 저 대학교 때 영화영문학과 다닐 때, 그죠? 끝나고 나 그 양정문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네 글은 끝까지 읽어봤다 내가, 이러시는 거야. 아싸, 속으로 그걸 위해 썼다. 딴 사람 글은 읽다, 이 개발사발 쓴 거 읽다 말았다 이거예요. 전부 다 절반도 읽다 말았다 이거야. 근데 네 글은 끝까지 다 읽어봤다. 재미있더구나. 끝까지 읽어볼 만큼 재미있더구나. 이해가나?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안 오면 그만이야. 이 책의 내용이 아무리 좋으면 뭐야? 안 읽으면 그만이잖아. 그죠? 사로잡지 못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이해한 거죠, 그죠? 이거야. 그러니까 후크 되게 중요해. 그래서 어떤 후크를 줘서 끌까? 알겠죠? 물론 우리가 쓰는 300단 에세이는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죠? 그거는 그냥 이거요. 자, 일반적 진술부터 주제의 도입, 자기네 이건 꼭 들어가야 돼, 서론에. 알겠죠? 일반적 진술은 뭐냐면, 뭐 태스크가 나와야 일단, 알겠죠? 그죠? 오케이? 부모가 선생보다 나은 선생, 부모가 선생보다 낫다.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니 반대하니? 부모만큼 좋은 선생은 없다. 이 말에 찬성하니 반대하니? 뭐 이런 게 나왔다 쳐보자. 그렇죠? 찬성해 반대? 부모만큼 좋은 선생은 없다. 전 동의합니다. 손 번쩍. 동의하지 않습니다. 손 번쩍. 야, 부모만큼 좋은 선생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다 홈스쿨링 하지. 뭐하러 모든 부모가 좋은 선생 찾아서 그렇게, 그치? 스카이 캐슬 하고 있겠냐? 부모가 자녀를 케어하는 건 사실이지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을 다 갖고 있냐? 그죠? 이해 가나? 그리고 이거 되게 웃긴 얘기야. 모든 부모가 내 자식은 내가 알아. 몰라. 내 자식은 내가 잘 아는데요. 근데 그 자식한테 물어봐. 정말 너네 부모님이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니? 아니요. 물어보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속속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뭐 아니라 그러잖아.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날 몰라주는 부분이 커요. 이러잖아.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준다는 것과 부모님이 전문적인 선생이 될 수는 없다는 거. 부모님이지만 사랑의 눈이 가려서 자식을 올바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지. 오케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가장 좋은 선생이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는가? 그걸 써봐라. 그러면 이제 일단 일반적 진술부터 해야지. 그죠?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정교육도 있을 수 있고 학교교육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기술교육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일반적 진술이야. 이거 시작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제의 도입. 이게 토픽 센텐스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한번 다시 쓰는 거야. 문제를. 알겠죠? 그런데 아마 자식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선생님은 부모가 아닐까 한다. 아시겠죠? 그죠? 부모로부터 받는 교육이 매우 크다고 본다. 이 정도까지 이제 주제 도입하는 거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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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however, 오케이? 이게 중요하지. 그죠? 알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의견, 셀프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자신의 의견인데, 그러나, 모든 부모가 다 훌륭한 선생이 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거야. 알겠죠? 이해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본론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고, 결론은
마무리 반복하는 것 뿐인 거야. 서론에 지금 다 나온 거야. 이해한 거죠? 다 나온 거야. 이거 이해했나? 그래서 주제 도입에서 반대급부를 쳐주는 게 중요해. 반대급부를 쳐준다. 알겠죠? 이해했나? 이를테면 이렇게 해볼까? 자동차는 뭐니 뭐니 해도 실용성이 최고다. 동의하는가? 동의한다 손 번쩍. 동의하지 않는다 손 번쩍. 뭐야 아무 생각이 없어.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그건 점수 배정에 영향 끼치지 않습니다. 동의하건 너 동의하지 말 거 왜 동의했어? 그거는 여러분들 점수 배정에 영향 끼치지 않아요. 알겠죠?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네가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떻게 근거를 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쪽 편에서든 저쪽 편에서든 점수는 똑같이 줍니다. 알겠죠? 자동차는 뭐니 뭐니 해도 실용성이 최고지. 어떤 사람 그렇지 않아. 실용성이 없어도 자동차는 신분이야. 이런 사람도 있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자동차는 신분이야. 솔직히 소형차 몰고 골프장 가면은 좀 그래. 골프장 갈 때는 좀 BMW 막 이렇게 타고 가야지 좀 그러지 그지? 그죠? 근데 야 실용성이 있으니까 뭐 야 BMW 타고 가나 소나타 타고 가나 뭐 골프차만 옮길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실용성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 몸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게 자동차가 아니야. 그게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신분이 되어서 꼭 자동차가 실용성만 다는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럼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할래 이제? 자 우리 300단의 에세이는 후크 들 필요 없으니까 처음에 이제 제너럴 스테이트먼트 어떻게 할래? 일반적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사람들은 많은 교통수단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그죠? 오케이? 점점 좁히는 거야. 좁히는 거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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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나 자동차는 그 어떤 그 교통수단보다도 가장 기동성이 있고 편리한 교통수단인 것 같다. 이제 탑100%를 넘어온 거야. 알았죠? 그죠? 오케이? 예. 뭐니 뭐니 해도 그래서 자동차는 실용성 면에서 그 어떤 다른 교통수단보다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자동차는 정말 실용적이다. 그죠? 여기까지 해준 거야. 여기 탑100% 나왔죠? 그죠? 그러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탑100%를 써서 반대급부를 건드려줘야 돼. 알겠죠? 그러나 however 그 다음에 thesis statement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나 내 생각에는 자동차는 실용성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타고 다니면 되는데 자동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필요 이상의 차를 몰고 다닐 필요가 있다고 나를 생각한다. 이걸 내어주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밑에 본론은 뭐야? 그걸 근거를 막 대해주는 거야. 결론은 뭐야? 그걸 마무리 반복해주는 것 뿐이라고. 이해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서론 써야 될지 알겠죠? 전체적인 얘기부터 들어가기 시작해. 그죠? 그 탑100 센텐스에서 그 문제 자체를 반복해주는 거야. 알겠죠? 문제를 다시 써주는 거지. 알겠죠? 근데 상대방 쪽을 먼저 건드려줘. 그러나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의견이 먼저 나와야 돼. 아시겠죠? 그죠? 이걸로 끝날 수도 있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러면서 서론을 끝내면 돼요. 이해한 거죠? 알겠죠? 이 서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해한 거죠? 그죠? 그래서 관심 끌기 이건 이제 다른 라이팅 할 때 필요할 거예요. 그죠? 일반적 진술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 돼. 뭐 It seems clear that 그죠? 이렇게 해서 that 이하는 뭐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쓴다든가 그지? It is well known that 이하는 잘 알려져 있다. 그죠?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보통 사람들이 that 이하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그죠? People tend to do something. 사람들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Some do something, others do something.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 저렇게 한다. 그렇죠? 오케이? There are a lot of 명사들, ing 하는 그런 명사들이 많다. 그렇죠? 오케이? 뭐 이게 사실 제너럴 스테이트 내가 예를 든 것뿐이지. 이런 것들은 각종 이런 참고서나 이런 거 찾아보면 수두룩 빽빽하게 나와요. 템플릿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대표적인 걸만 써놓은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걸로 이제 일반적 진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제의 도입. When it comes to, 시작. When it comes to 명사, 또 when it comes to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런 뜻이죠. 뭐 when it comes to bringing up children, 아이들 가정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죠? 이해한 거죠, 그죠? There are many advantages to ing. There are many advantages in ing. 뭐뭐 하는데 이점이 많다. 뭐 이렇게 그죠? 한다든가 그죠? I think it is worth thinking about ing. ing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알겠죠? 이런 식의 보면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주제가 나와도 미리 써놔. 알겠죠? 어떤 주제가 미리 써놔. 알겠죠? 그죠? 오케이? 거기다 다른 말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죠? 생각하는 이거라고 쓰면서 생각해야 돼. 알겠죠? 이런 거. 알겠죠? 그죠? 뭐 이렇게 아니 그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제목과 그 문제가 나왔겠지 뭐. 그렇지? 그냥 뭐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뭐 그죠? 이런 것들 점점 좁혀서 그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 나왔어요. As far as I'm concerned, however, 그러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의 국한지어서 얘기한다면, in my opinion 같은 말이에요. As for me 다 같은 말이에요. I believe that, 뭐뭐, I agree that, 그죠?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 나는 뭐뭐라고 믿는다, 뭐뭐라고 뭐뭐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의견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한 거죠, 그죠? 예.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런 정도로 하면 돼요. 이해한 거죠? 이게 이제 서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서론을 잘 잡으면 나머지 본론, 결론 저절로 가는 겁니다. 이게 알겠죠? 이 서론에서 흔들린다. 서론이 왜 중요하냐면 서론이 딱 터져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10분 그냥 지나가. 나머지 20분은 너 망해. 알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론이 빨리 터져야 돼. 이거 정리가 이해한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여기저기 쓸 수 있는 이런 템플릿은 많고 이거 주려면 소득값을 계속 줄 수 있어. 사실 이런 말들은. 알겠죠? 만들기 나름이니까. 근데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말들을 미리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알겠죠? 서론 끝났어. 본론 2단락. 본론 2단락 하자. 그랬죠? 본론은 뭐냐면 아까 서론에 내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있어요. 뒷받침해줘야 돼. 알겠지? 그렇죠? 그 뒷받침해주는데 제일 좋은 게 뭐겠어? 가장 좋은 건 개인적 경험이에요. Personal experience. 알겠죠? 그렇죠? anecdote가 뭐야? 일화. 알겠죠? 알겠죠? 나도 자동차는 그냥 타고 다니면 되는 줄 알았다. 근데 내가 옛날에 작은 차 타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골프장 갔는데 그렇죠? 그죠? 사람들이 막 쳐다도 안 보고 주차 안내도 안 해주는 것이었다. 오케이? 그때 깨달았다. 자동차는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신분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 그죠? 오케이? 자기 경험이 나와야 돼. 이해한 거죠? 자기 경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 할 때 내 주장을 뭘로 뒷받침할까? 어떤 경험이 내가 있었지? 생각해 본다든가 아니면 내 경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경험이라도 이런 얘기 들은 적 있다. 이럴 때더라. 그렇죠? 오케이? 이런 거라도 생각 하나 있어요. 그게 본론을 살찌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거든. 알겠죠?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유나 근거, facts. 이게 사실이자. statistics 뭐야? 통계, quotation. 누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그죠? 알겠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했다.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죠? quotation이 아시겠죠? 그죠? 저널을 이용할 수도 있어. 한국의 유력 일간지에는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다. 이런 걸 쓰는 거지. 이게 전부 다 아까 내 서론에 나왔었던 그 주장을 서포팅 해주는 것들이야. 알겠죠? 이해한 거죠? 예시 같은 거 들 수 있고. 알겠죠? 이런 것들이 본론에 등장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야기거리 많은 것은 역시 개인적 일화가 가장 쓸 말이 많아요. 솔직히. 알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정보가 좀 부족한 걸요. 이건 미안한 얘기지만 좀 지원해도 돼. 솔직히. 알겠죠? 솔직히 지원해. 왜냐면
그 채점관이 한국 전어라도 잘 몰라 솔직히. 알겠죠, 그죠? 진짜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 어디 막 이러면서 그죠? 막 ETS 채점관이 막 한국 전어를 다 찾아보고 이럴 리가 없거든. 알겠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 걸 얘기해서 되지만 뭐 조선일보 a major newspaper in Korea 그죠? 뭐 according to 조선일보 comma a major journal major newspaper in Korea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 한국의 유력 일간지인 조선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다 이렇게 제가 그 기사 난 적이 없는데 난 적이 있다 이렇게 좀 약간 거짓말 할 수 있어 솔직히 알겠지 그죠? 예. 코테이션 같은 거 좋지 그렇지 그죠? 그죠?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죠? 오케이? 이해가나? 나 그런 말 잘 몰라요 이렇게 하면 돼 한국의 위대한 위인 아무개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죠? 몰라 걔네들은 몰라 한국의 위인은 모르지 걔네들은 그렇지 그죠? 예.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들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다 이거 괜찮은 거야 알겠죠 그죠? 오케이? 예. 근데 명언 같은 거 많이 알고 있으면 좋지 명언을 이용해서 내 근거로 쓰는 거니까 그렇죠? 통계 같은 것도 그죠? 지금 한국은 젊은이 2명 중에 1명이 결혼하며 그 결혼하는 사람 중에 2명 중에 1명이 또 이혼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10명 중에서 5명이 결혼하고 그중 2.5가 또 이혼하니까 사실은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결혼하게 되는 것이고 결혼 유지하게 되는 거고 결혼한다고 다 애를 낳는 것은 아니므로 그죠? 10명 중에서 한 2명 정도가 애를 낳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 2명이 또 둘을 낳는 게 아니라 1명씩 낳으니까 그렇지? 그죠? 10명 중에 1명꼴로 애가 태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런 정도의 그 통계가 있다. 그렇죠? 이런 정도의 통계 이용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런 거. 이건 잘 알려진 팩트다. 이런 거. 알겠죠? 그죠? example 뭐 이런 예를 좀 들고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근데 이게 다 이게 뭔지 알아? 이거 여러분들 이게 약간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 광고를 잘 봐봐. 광고가 다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광고는 다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광고가 여러 본론을 쓸 수 있는 그 힌트를 다 주는 거야, 사실은요. 알겠죠? 유명인 나와서 제가 직접 써봤는데 너무 개운하더라고요, 이 치약. 이게 뭐야? 자기 일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한 거죠, 그죠? 네. 한국의 몇 프로가 암에 걸립니다. 노년층 인구 몇 명이 암에 걸리고 뭐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겁을 팍 준다니까, 그렇죠? 그 통계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나요, 그죠? 오케이,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광고에서는요, 우리를 갖다 설득할 수 있는 그 후크가 엄청 많아요. 알겠죠? 아무개도 선택한 치약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제가 선택하면 내가 다 선택해야 되나? 그것도 아닌데, 그렇지? 그죠? 그래야 될 것 같잖아, 그렇죠? 오케이? 알겠죠? 예. 너만 몰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죠? 이거 좀 상식인데, 이렇게, 그죠?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너만 모르고 있어? 이렇게, 그죠? 이건 지금 일반적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팩트예요. 너만 모를 뿐이지. 이렇게 해버려요. 알겠죠? 이게 모두 광고에서 하는 짓거리예요, 사실은요. 광고에서 이 짓을 다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저런 식으로 내 이야기를 뒷받침하면 되겠구나. 알겠죠? 이해한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본래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결론, 자기 이유를 들 때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리스닝인데, 이유를 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오케이? 이런 거 하나 외우면 되죠. It's because, 그것은 주어 동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 하나 외워놓고, 그죠? The reason why 주어 동사 is that 주어 동사. 이거 되게 유명한, 많이 쓰는 패턴이죠. 그렇죠? 그죠? 예. 엄청 많이 쓰는 패턴인데, 이거 꼭 기억해놓으면 좋아요. 그렇죠? 이해한 거죠? 제가 영어 배우고 있는 이유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예. The reason why I am learning English is that I want to find a better job.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한 거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 is the case. 이게 사실이다 그런 얘기죠. 주어 is the case in that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
except that 뭐뭐라는 점 빼고는 그죠?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 이건 사실입니다. 뭐뭐라는 점 빼고는 이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죠? 근거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많이 써줄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네, 써줄 수밖에 없어요. 결론 한 단락. In conclusion, to sum up, in short, 뭐 이런 말, in a nutshell, 그죠? 그죠? 네,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서론의 반복일 뿐이에요, 솔직히. 알겠죠?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굳게 믿는 바이고, 그렇죠? 이것에 대해 확신한다. 그러니까 아까 서론에 나왔었던 말을 다시 한번 clarify, 다시 알기쉽게 설명해주면서 바꿔 말하면서 강조해주는 거, 반복하면서 약간 마무리, 알겠죠? 강조해주면서 마무리, 이 정도, 이게 이제 에세이 라이팅의 기본이에요. 이해한 거죠? 각종 전환어구 같은 거 알아야 돼요. 에세이 라이팅 하려면 각종 전환어구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likewise 마찬가지로,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on the contrary, 오히려 그 반대로 이런 말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뭐 이거 유튜브나 뭐 이런데 뭐 또는 뭐 각종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이런 전환어구 많이 나오니까 그럼 미리미리 알아놓으면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그죠? 흐르게 만드는데 되게 좋죠. 흐르고 꺾고 그렇죠. 뒤집고 이렇게 하기 좋기 때문에 이런 전환어구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에세이 라이팅 할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특히 각종 접속사를 갖다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알겠죠? You can use my car until you are used to driving in Seoul. 학교에서 이거 어떻게 가르쳐 이거? until까지라고 가르치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 운전이 익숙해질 때까지 넌 내 차 쓸 수 있다. 그죠? You can use my car before I can use it. 한국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가 그거 사용하기 전에 네가 내 차 쓸 수 있다, 그죠? unless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쳤나요? 뭐뭐 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You can use my car unless I have to go to work. 하면 그죠? 내가 출근하지 않으면 너 내 차 쓸 수 있다. 내가 출근하면은 내가 그 차 써야 되니까. 내가 출근하지 않으면 네가 내 차 쓸 수 있다, 그죠? 에슬로그에서 학교 때 어떻게 배웁니까? 뭐뭐 하는 한 이렇게 배우죠, 그렇죠? 그래서 you can use my car as long as you drive carefully 하면 네가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한 내 차 쓸 수 있다, 그죠? 관계사절도 접속사의 일종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you can use my car which is in the garage. 관계사절은 뒤에 하나씩 부족하죠. 주어가 없다거나 근데 목적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너 내 차 쓸 수 있다, 그것은 주차장에 있다, 아시겠죠? 오케이? You can use my car that I used to drive. 여기 뒤에 목적 없죠? 너 내 차 쓸 수 있다. 그것은 내가 한때 운전했었던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한 건데 이걸 이제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하면 until을까지, before를 뭐뭐 전에, 그렇죠? unless를 뭐뭐 하지 않으면, as long as를 뭐뭐 하는 한, 이따위로 외우고 있으면 속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앞에서부터 받아내는 이런 훈련을 제가 시키고 있죠, 그렇죠? until은 무슨 뜻인데 뭐뭐까지가 아니라 그 결과, 마침내 이런 식의 느낌이야. 그러면 넌 내 차 쓸 수 있어. 그러다 보면 마침내 서울 운전이 익숙해질 거야, 이 말이죠. 이 일이 원인과 결과로 가거든, 알겠죠, 그죠? before가 뭐야? 뭐뭐 하기 전에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야, 아시겠죠, 그죠?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하는 거 아니라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너 내 차 먼저 쓰고 그 다음 내가 쓸게, 이 말이죠, 그죠? unless 뭐뭐 하지 않으면 하면 또 뒤에서 해석해야 되니까 unless 어떻게 하면 돼? 뭐뭐면 또 모를까, 그죠? 너 내 차 쓸 수 있어. 내가 또 출근하면 또 모를까, 이렇게 갑니다, 아시겠죠? as long as는 뭐죠? 조건이 조건, 그렇죠? 너 내 차 쓸 수 있다. 조건은 안전운행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하지 않고 앞에서부터 받는 훈련을 하는 거야, 알겠죠? 관계사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배울 거고 앞에서부터 받는 훈련 다 하고 있고, 그죠? 영어를 자꾸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속도가 느려져서 안 되고 앞에서 받는 훈련을 자꾸 시키고 있죠, 우리가 수업시간에. 각종 접속사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자기 이야기를 설파하는 데 있어서 각종 근거 같은 거, 그렇죠?
그죠? 이유 이런 걸 막 해야 되는데 이걸 자기 이야기를 꺾고 휘고 말하려면 각종 전환어구나 접속사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솔직히. 알겠죠? 오늘 사실 얘기했던 것은 여러분 에세이 라이팅 또는 각종 라이팅 또 말할 때도 프레젠테이션 만들 때도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만드는 것도 결론이 벌써 앞에 딱 나와버리고 그죠?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든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후크 빡 주고서 어떻게 하면 주의를 끝까지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알겠죠? 그리고 자기 무슨 얘기할 때도 영어는 마찬가지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먼저 얘기하고 가는 거야. 한참 얘기 듣고 나중에 가서 그 얘기였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후크 빡 주고 난 다음에 저는 오늘 이 얘기 할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유는 1, 2, 3 이렇게 가는 게 영어식 대화지. 알겠죠? 한참 얘기하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 한국어가 이러죠. 알겠죠? 영어는 프레젠테이션 하건 글을 쓰든 말을 하든 그따위로 한참 얘기 듣고 나서야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알겠죠? 후크 빡 주고 바로 결론 나와줘야 되고 자기 의견 딱 나와주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1, 2, 3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미리 준비했다는 듯이 근거를 빡빡 들어야 됩니다. 결론은 반복이고 강조일 뿐이고요. 이해한 거죠? 이게 모든 여러분 글을 쓰건 말하건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알겠죠? 앞으로 어떤 글을 쓰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발표를 하든 이런 식의 형식으로 가보세요. 알겠죠? 오늘 특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